안녕하세요, 코리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최근에 핫한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 펀드와 ETF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헬스케어 펀드에 관해서는 제가 몇 달 전에 이미 커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각종 뉴스가 나왔으므로 업데이트된 상황과 함께 또 추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올려놓은 뱅가드 헬스케어 펀드와 ETF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제약회사랑 리서치 회사들이 현재 백신 개발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백신 그리고 테스트 관련해서 현재 실험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회사가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정 뉴스가 나오면은 또 거기에 관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너무 많은데요. 그나마 최근에 몇 개 나온 뉴스만 제가 좀 추려서 드리면은요. 우선 일라이 앤 릴리라는 제약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9월 16일 영상을 찍고 있는 2020년 9월 16일 날짜로 항생치료로 인해서 입원 치료율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뉴스를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항생치료인지 어느 정도 줄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뉴스를 해서 자기네 회사가 치료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화이자 되겠습니다. 유명한 그 약을 만드는 회사죠. 저는 저랑은 상관이 없는 약이고요. 현재 44,000여 명 정도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화이자 역시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로 현재 백신 개발에서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역시 큰 제약회사인데요. 2020년 9월 9일 정도에 한창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가 해당되는 약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발견되어서 잠시 해당 약 개발은 중지를 하였습니다. 9월 9일이었는데요. 9월 14일 날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시 이제 임상 실험을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이때 뉴스를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얘네들이 개발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요. 다시 개발을 하기 시작한다 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본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자체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일라이 앤 릴라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개발 쪽에 관해서는 선두 그룹으로 치고 올라왔고요. 정부 보조도 많이 받음으로써 3월달 이후로 주가가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이때 $20 남짓 하였는데요. 최고 많이 올라갈 때는 $90까지도 찍은 것으로 보이고요. 영상 찍고 있는 9월 중순경에는 $7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모더나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주식을 구매하신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뉴스 발표를 해서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 늘어가고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으면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3월달에 비교해서 거의 3배, 4배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제 CEO가 이 모더나의 임상 실험을 위해서 거의 23,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현재 사인업을 했다고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뉴스를 보면 단순히 테스트 위해서 지원자들이 많다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백신이 어떻게 개발됐다는 뉴스는 아닌데요. CEO의 한마디로 인해서 5% 가까이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관심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열한 큰 회사에서 나올지 아니면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회사에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그 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할지는 모르는 상태거든요. 뭘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 대답은 다 사세요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한된 한도 내에서 이러한 주식들을 하나하나씩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사는 건가요? 자, 메디컬 헬스케어 쪽에 있는 펀드랑 ETF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것처럼 위험성이 있는 개별 주식보다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주식을 한꺼번에 보유할 수 있는 간접 투자 방식은 뮤추얼 펀드나 ETF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헬스케어 쪽 펀드를 섹터 스페시픽 펀드, 한국말로는 간단하게 섹터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섹터 펀드는 여러분께서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S&P 500 펀드나 토탈 스탁 마켓 펀드, 즉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특정 분야에 있는 회사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관심이 있고 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투자를 하면은 섹터 펀드랑 섹터 ETF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섹터 펀드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러한 기술 관련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테크놀로지 펀드가 있고요. 석유랑 가스, 태양열 이런 쪽으로 관련된 회사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에너지 펀드도 있고요. 프레셔스 메럴,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광산 쪽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있습니다. 유틸리티랑 헬스케어 역시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섹터 펀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섹터 펀드 중에서 제가 헬스케어 펀드와 ETF를 소개하여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섹터 펀드 자체는 아무래도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S&P 500이나 토탈 스탁보다는 특정 섹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률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 경기에 큰 영향 없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뱅가드와 피델리티의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S&P 500 인덱스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헬스케어라 그러면은 단순히 제약이랑 바이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병원, 운송, 의료기기에 관련된 회사도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운송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펀드 역시 액티브 펀드, 펀드 매니저들이 회사를 골라서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서 추가하고 빼는 액티브 펀드가 있고요. 리서치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덱스, 즉 지수를 가지고서 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 역시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 뱅가드와 피델리티 펀드랑 ETF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펀드나 ETF들은 추천하는 것이랑 이번 시기를 맞춰서 구매를 해서 이익을 얻은 다음에 빨리 팔아버리자는 이러한 테마주 펀드 등이 아닌 장기 투자용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을 명심해 두시고요. SP500 펀드를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에 추가를 하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좋은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펀드는 뱅가드 헬스케어 펀드 BGHCX와 BGHAX 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뱅가드 헬스케어 펀드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BGHCX는 인베스터 쉐어라고 해서 $3,000부터 소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펀드 유지 보수 비용은 0.32%가 되겠고요. 좀 더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은 어드머럴 쉐어인 VGHAX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금액이 $50,00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조금 더 높지만 대신 매년 들어가는 펀드 유지 보수 비용은 0.27%로 조금 더 낮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는 두 개가 동일하고요. 시작하는 금액과 익스펜스 레이쇼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실 분들은 인베스터 쉐어를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금액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어드머럴 쉐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펀드는 액티브 펀드로 90여 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역사가 있고 저명한 웰링턴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률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수익률 18%, 3년 수익률 9%, 5년 수익률 6.74%, 그리고 10년 수익률을 보면 15.49%로 이 수치는 S&P 500 펀드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1984년부터 시작된 펀드인데요. 36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매년 16.05%라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VGHCX와 VGHAX 뱅가드 헬스케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90여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각종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저, 일라이 앤 릴라이 등이 있을 뿐더러 이외에도 보험 헬스케어 관련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여타 의료기기랑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보다는 인덱스 펀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뱅가드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 인덱스 펀드와 ETF 역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HCIX와 VHT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펀드와 ETF는 포트폴리오는 두 개가 동일하고요. MSCI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 인덱스를 바탕으로 해서 427개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덱스를 따라가는 것이므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주식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여드린 뱅가드 헬스케어 펀드 0.32%, 0.27%보다는 훨씬 싼 0.1%의 익스펜스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VHCIX 경우에는 최소 투자 금액이 10만 달러로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따라서 뱅가드에서 인덱스로 헬스케어를 가지고 싶으신 분은 VHT라는 ETF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ETF 경우는 2020년 9월 16일 기준으로 한 주당 203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수익률을 보면은 역시 12%, 11%, 8% 그리고 10년 수익률 16.17%로 역시 준수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6년 동안의 수익률은 매년 1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VHCIX와 VHT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1위에 존슨앤존슨이 있고요. 뱅가드 액티브 헬스케어 펀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훨씬 더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 역시 캡처를 했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맥케슨 콜프라고 있습니다. 액티브 헬스케어 펀드에서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요. 텍사스 얼빙에 위치한 의료기기 및 백신 전문 유통회사가 되겠습니다. 맥케슨 코프에 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백신은 현재 누가 개발할지 모르지만 미국 내에서 유통은 누가 할지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이 뉴스는 미디어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아서 누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지 효능이 어떤지 이런 뉴스만 나오고 있지 실제 유통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현재 미국 내에서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유통할 회사는 맥케슨 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코비드-19 백신이 완료가 되면 10년 전에 H1N1 그때가 스와인플루 즉 돼지 독감이 유행했을 때인데요. 이때 역시 백신을 맥케슨이 유통을 하였습니다. 즉 10년 전에 H1N1 관련 백신을 유통했던 것처럼 코비드-19 백신 역시 전 미주에 맥케슨이 유통을 할 것이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결정이 난 뉴스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뉴스를 보시고서 맥케슨이 이렇게 중요한 회사였단 말이야 라고서 맥케슨 주식을 사라고 여러분께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백신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신을 유통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기반 시설이라든지 서비스 관련 인프라 역시 굉장히 중요한 헬스케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약회사랑 바이오 회사만 보실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섹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델리티 관련해서 펀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FSPHX는 피델리티 셀렉트 헬스케어 펀드입니다. 피델리티 펀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미니멈이 제로인데요. 즉 돈이 없어도 펀드 자체는 소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매하실 때 뭐 1달러를 사시든 10달러를 사시든 적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진짜 1달러를 가지고서도 펀드를 살 수 있어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놓은 1달러로 펀드 구입하기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펜스 레이시오는 0.7%로 뱅가드에서 소개시켜드린 펀드보다는 조금 더 높은데요. 연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 수익률이 34.13%고요. 3년 수익률은 연평균
17% 가까이고요. 5년 평균 12%, 그리고 10년을 봤을 때 연평균 20.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 SP500과 비교해 보시면은 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치가 낮으나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5%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가 시작한 1981년부터 따지더라도 거의 30년 동안 매년 16%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FSPHX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 $10,000를 넣어놓고 가만히 놔뒀을 때 10년 뒤인 2020년에는 어느 정도 불어났는지를 보여주는 10K $10,000 성장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FSPHX 피델리티 셀렉트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0% 불어났기 때문에 $57,000로 불어나게 됐고요. 뱅가드 헬스케어 펀드는 $40,000로 두 펀드 역시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S&P 500보다도 높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뱅가드 헬스케어 펀드, 피델리티 헬스케어 펀드, 그리고 직접 소개는 안 시켜드렸지만 ETF로 접근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피델리티 헬스케어 ETF는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 인슈런스, 병원 등등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요.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서 FSMEX 같은 경우를 보면은 피델리티 메디컬 테크놀로지 앤 디바이스 펀드입니다. 좀 더 작은 병원이랑 진료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센터 등에서 쓰는 대형 의료기기까지 이러한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 혹은 이러한 기기들을 매니지를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PHX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 파머스루클, 즉 제약회사, 지금까지 보여드린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펀드 되겠고요. FBIOX는 피델리티 바이오테크놀로지, 즉 바이오 관련된 펀드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섹터라고 해도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가는 펀드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서 나는 제약회사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바이오 회사 쪽으로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련된 펀드 혹은 이외에도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펀드 리서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헬스케어 사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천 펀드가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사십시오, 아니면은 특정 테마주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 펀드의 특성상 한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전반을 보게 되는 S&P 500 펀드랑 토탈 스탁 인덱스보다는 조금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투자를 들어가시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S&P 500 펀드라든지 아니면 토탈 스탁 인덱스 펀드를 구매하셔서 미국 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401k나 IRA 그리고 브로커리지 계정을 통해서 이러한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추가로 더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의 섹터 펀드를 추가해서 다양성을 추가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으시고 헬스케어의 전망이 앞으로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펀드나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투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헬스 관련 펀드 등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뱅가드 헬스케어 펀드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펀드를 소유하게 된 것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이 펀드가 대박을 칠 것 같다고 해서 구매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1년 전부터 이 펀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헬스케어 펀드를 굳이 고른 이유는
거듭 보여드렸다시피 S&P 500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봐서도 헬스케어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헬스케어 펀드 쪽으로 제가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헬스케어 펀드와 ETF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루라도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조금 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